우리 저번 시간에 아마 한 문제를 못했어요. 맞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할게요. 21번 11회차 21번 먼저 보겠습니다. 준아, 나 문 한 번만 닫아주라. 하고 이 이하 실수 K 실수 K에 대해서 K부터 K 플러스 3까지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뭔가 K에 대한 정보를 지금 찾으라고 써있어. 맞아 안 맞아? 맞죠? 일단 그러면 일단은 얘는 구간함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일단 판단을 먼저 해야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 그럼 얘는 일단 축이 몇이야? 두근의 합이 몇이죠? 두근의 합이 몇? 마 2니까 그쵸? 그럼 축은 몇이겠어? 마 1이겠지. 그럼 얘는 마 1, 맞죠? 꼭지점에 마 1, 굳이 표준형 만들지 말자고 귀찮으니까. 마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4 나오는 거 맞나? 맞아요. 마 1 집어넣으면 4 나오는 거 맞아? 왜냐면 이렇게 하면 3이고 이렇게 하면 1이니까 3 더하기 1에서 4죠. 맞죠? 그 다음 얘는 두근의 합이 몇이니까? 2니까 축이 몇인 거야? 1. 맞지? 1 넣어주면 뭐 나와 얘들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인가? 맞죠? 그러니까 굳이 표준형 안 만들어도 그냥 여기서 어차피 꼭지점 정도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건 이 범위인데 왜 이 범위가 마3부터 3이냐? 이 생각을 일단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합리적 의심은 뭐야 얘들아? 얘와 얘가 뭐 할 때? 만날 때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랑 얘랑 실제로 만난다라는 거는 교방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얘랑 얘랑 같다 해가지고 한쪽으로 넘어갈게.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그 다음에 없어질 거고 넘어가면 몇이 되죠? 마이너스 9는 0이 되니까 실제로 뿔마3이라는 근을 갖네. 그러니까 얘랑 얘는 마3이랑 3에서 만나요. 그럼 거기서 구간이 바뀌는 거야. 이 함수가. 혹시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럼 대충 그려볼게. 얘는 그럼 얘부터 그리면 마 1, 4가 꼭지점인 위로 볼록인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맞죠? 마 1, 4가 마 1, 4 여기까지 맞니? 그 다음 얘는 몇 콤마 몇인? 1, 마 6인 맞죠? 1, 마 6이니까 뭐 대충 한 여기 정도지 않을까? 네,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빨간색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죠 뭐.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얘 좀만 연장해 볼게요. 얘가 마6 지금 이런 녀석이고 아까 교점을 우리가 몇이라는 건 찾아놨어. 마3과 3이라는 건 좀 찾아놨었잖아. 지금 대충 이런 모양인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지금 보니까
마3과 3 사이 값에선 위로 볼록이래요. 마3과 3 사이 값에선 위로 볼록. 얘인 거죠. 맞죠? 그 다음 마3과 3 바깥쪽에서는 아래로 볼록. 분홍색인 거야.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지우는 게 제일 좋아요. 지우겠습니다. 얘가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함수는 이렇게. 얘도 필요가 없겠네. 꼭지점 y좌표가. 얘도 지워야겠네. 이해돼? 그러니까 일단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일단은 이 fx라는 그래프를 최대한 빠르게 그려내는 게 일단 제일 좋고, 이런 구간이 나눴다라는 거는 왜 나눴을까 생각을 해보면 교점 1 확률이 제일 높아요. 99%.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함수, 즉 불연속 함수라고 하는 함수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배우죠? 수2에서 본격적으로 배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공통수학이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교점이 아니라면, 교점이 안 돼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불연속이 돼버린단 말이야. 맞죠? 함수가 교점에서가 안 바뀌면 불연속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함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아, 교점이지 않을까? 교점에서 나눠줘야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겨도 연결은 돼 있으니까. 이해되지? 우리 본격적으로 좀 특정점, 아까 여기 마일 콤마 4 찾아놨고, 여기도 좀 찾고 여기도 좀 찾읍시다. 마일 콤마 4. 그 다음 여기는 몇 콤마 몇이니? 마3 콤마니까 마3을 어디다 넣는 상관없어요. 알겠죠? 마3을 어디다 넣는 상관없는데 마3 콤마 혹시 찾은 사람 있니? 제가 낼게요. 여기다 넣으면은 2분의 9 더하기 3 빼기 2분의 1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3 콤마 2예요. 맞죠? 얘는 몇 콤마? 3 콤마. 그럼 3 넣으면 2분의 9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함수인데, 얘들아 봐봐. 우린 지금 여기서부터 3이라고 하는 간격 안에서 최대값이 4가 돼야 돼요. 맞죠? 근데 여기 지금 4가 여기 대놓고 있네. 그럼 또 다른 뭔가 이 4가 되는 이 녀석도 찾아놓으면 제일 좋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딱 4가 되는 함수값.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분홍색, 즉 아래로 볼록이 4가 되는 거니까 얘한테 는 4를 해줄게요. 그럼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1은 4 이렇게 되겠네. 맞아 안 맞아? 2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여기 8이니까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나? 2 곱하면은 맞아요 여러분? 그럼 사실 얘가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찾아놓자. 네. 그 다음 얘는 대충 몇이죠 지금? 근 찾을 거야. x는 어떻게 돼? 1 뿔마 루트 20 맞아요? 맞아? 1 뿔마 루트 20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20이고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0이겠네요. 맞죠? 얘들아 루트 20이면은 대충 4. 얼마잖아. 맞아요 여러분? 그럼 1에서 4. 얼마 빼면은 몇이죠? 잠깐만요. 22, 4, 5, 마5, 4, 마4, 마3 마이너스 4. 얼마 아 잠깐만 왜 이렇게 헷갈리지? 1에서 4.3 빼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 얼마 하네요. 맞죠? 네.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얘는요? 얘 4. 얼마 더했으니까 5.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격이 3인 거를 생각을 하려고. 여러분 봐봐. 제 지금부터 얘는 3이야. 3이라는 간격이에요. 그럼 이 3이라는 간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입을 하는 거야. 맞죠? 최대값이 4가 돼야 돼. 언제부터겠어? 태초는 이때부터일 거예요. 맞죠? 즉 뭐가? k 플러스 3이 뭐가 됐을 때? 4가 됐을 때가 처음 시작이 될 거야.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쭉 여기서 이제 최대값 잠깐만 최대값이잖아. Sorry. 그럼 언제야?
요때겠네요. 맞죠? 얘들아, 그럼 요때면은 지금 이게 간격이 3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0. 얼마니까 이미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만약 K가 여기 있으면은 K 플러스 3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미 얘를 흡수했으니까 혹시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요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요 순간이 있었을 거고, 그치? 요 순간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 요때가 일단은 최대값이 4가 처음으로 될 때네. 맞아, 안 맞아? 즉 K가 뭐가 됐을 때? 1 마이너스 루트 20이 됐을 때 최소값일 거예요. 맞아, 안 맞아? K가 뭐가 됐을 때? 1 마이너스 루트 20이 됐을 때. 이때가 최소가 될 거고. 최대는 아마 요 범위일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최대가 되려면은 요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K랑 K 플러스 3이 요렇게 걸렸을 때. 왜냐면 그 전까지는 최대값이 여기였을 텐데, 오른쪽 끝값이었을 텐데, 이렇게 바뀌면서 얘가 됐을 때. 맞아, 안 맞아? 그럼 K 플러스 3이 얘가 된다라는 거는 K가 대충 2. 얼마니까, 아, 요 정도 느낌이 맞는 거야, 실제로. 맞죠? 그러니까 최대가 됐을 때는 요런 모양인 거죠. K랑 K 플러스 3이. 그 다음 최소가 됐을 때는 언젠가? 아까 했지만 여기 요런 느낌이 지금 K, K 플러스 3 K, K 플러스 3 이게 결론적으로 최대값이 4가 될 때 K와 K 플러스 3의 느낌인 거죠. 최소값과 최대값. 여기까지 혹시 이해돼요? 안 돼요? 되니? 네. 얘들아, 그럼 요때는 요 그림은 K 플러스 3이 뭐가 될 때야? 1 플러스 루트 20이 될 때잖아. 그럼 K 플러스 3이 1 플러스 루트 20이 될 때니까 K 입장에선 뭐가 될 때야?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0이 될 때네. K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0이 될 때. 맞아요. 네. 문제에서 뭐 하라 했죠, 여러분? 둘이 K의 범위와 K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가 알파인 거고 얘가 베타인 거잖아, 그치? 둘이 더해서 뭐 하래? 제곱하래요. 하면 정답 나오겠네요. 어? 뭐라고? 나 못 들었어. 범위가 끊긴다고요? 근데 어차피 범위가 끊겨도 상관없는 게 답이 없다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잠시만요. 답이 잠깐만 확인해 볼게. 일단 얘가 지금 4가 돼야 되는 거 맞죠? 우리 아까 아래로 블록 식은 제대로 썼는지 확인 한번 합시다. 지금 논리는 틀린 게 없어요. 네, 논리적으로는 틀린 게 없고 얘가 일단 는 4를 했으니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1은 4 2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9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면은 근해 공식 쓰면은 1 풀마 루트 20 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20이고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0이라는 건 다 동의하죠? 맞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20이 마이너스 3. 얼마인 것까지 동의하죠? 맞죠? 네. 그러면은 다시 K의 최소값 찾으면은 최대한 K랑 K 플러스 3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거기서 지금 최대값이 4가 되려면은 여기는 이 그림이 나왔을 땐 최소값이 4일 땐 거고, 그치? 요 살짝 더 움직이면은 왼쪽 끝값이 아마 최대값이 될 거고요. 최대값 여기 봐야 되나? 아, 여기 안 봤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쵸? 아, 네. 저 잘못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여기가 K 플러스 3이 있으면은 K가 여기 있죠. 왜냐면은 여기서 3만큼 빠지니까 마이너스 4잖아. 그러면은
여기 넘어가는 게 맞는데 요 모양인데 지금 아 2야 그러네요. 여기다 써놓고 얘 안 받네요. 맞죠 여러분? 맞지? 네. 야 그럼 K가 2 이하니까 최소값 1 마이너스 루트 20까지는 맞는데 얘는 2. 얼마네? 맞죠 여러분? 그럼 얘는 이미 벗어나 버렸죠? 그럼 여기가 아닌 거고 결론적으로 K가 만약 2면은 범위가 어떻게 돼? 2부터 5까지죠. 2부터 5면은 2부터 5 요렇게 돼버리니까 최대값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줄여나갈게. 그럼 최대값이 4가 되려면 딱 어떤 그림이 돼야겠어? 여기서부터 돼야겠네. 맞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마일부터 어디까지? 3 더한 2까지. 자, 저 K2를 씹어버렸네. 요렇게 하고 요렇게 되면은 봐봐. 아까 지금 K 최소값 그림이 얘까진 것까지는 확인했죠? 요거까지는. 맞죠 여러분? 이게 K가 최소일 때 그림. 저 노란색 범위가. 그 다음에 최대일 때 그림이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될 때니까 요게 K가 최대일 때 모양인 거죠. 왜냐면 얘보다 이제 살짝 더 가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최대값이 4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가 4가 될 때를 봤었는데 지금 그거는 K가 2를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고 K가 2 이하 범위에선 요 모양이 나와야 돼서 K의 최대값은 몇인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인 거네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 이게 최소값, 이게 최대값. 그럼 둘이 더하래. 그럼 마이너스 루트 20이니까 둘이 더한 다음 제곱하라 해서 답은 20 하면 답 있는 건가? 맞아요 그러면은? 네. 2 이하를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대값이 4가 될 때 그 포인트를 찾으라 했으니까 일단 4가 되는 점을 다 찾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최대값이 4라는 건 얘가 최대값이 되거나 얘가 최대값이 되거나 얘가 최대값이 돼야 되는 모양인 거니까 그 모양을 다 찾아가지고 했는데 이 이하에서는 얘가 최대값이 될 때랑 그 다음 얘가 최대값이 될 때가 최소값 최대값이었던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다 볼 필요 없이 맨 끝만 보면 되는 거니까 최소값과 최대값만 구하라 해서 K에. 그럼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2회차 질문 받아야 되는데 말씀해 주세요. 네? 네, 10번. 생소했죠? 근데 이번에, 사실 아무튼, 쌤도 고1반에 있으니까 지금 고1 내신 대비를 했었잖아요. 사실 이번 학기에. 하면서 제일 의외성이 많은 학교는 양명고였습니다. 네, 원래 양명고가 문제가 쉬운 편이거든요. 네,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 양명고 자체가 남고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수준이 높지는 않은 학교여가지고 문제가 막 엄청 어렵거나 막 지저분한 스타일은 아닌데 올해 문제가 유독 지저분하고 별로예요. 네, 올해 문제가 유독 지저분하고 별로였습니다. 실제로 10번하고 또 13번 13번도 이것도 의외성이 있는 문제였고요. 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13 15번 또 논술형 3번 죄송해요. 이거 논술형 3번 이거 오류 났어요. 문제가 오류 났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문제는 이거 그대로 했는데 학교에서 오류 나가지고 재시험 봤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기말고사에서 재시험 본 학교가 양명고, 그 다음에 인덕원고, 그 다음에 대경고, 그 다음 또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 더 충고 하나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많았어요. 네, 이번에 오류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난 데는 다 재시험을 봤고요. 그러니까 재시험을 볼 때 전체 재시험은 절대 안 보고 그 문제 배점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양명고 같은 경우는 방금 지금 서술형 3번이
오류라 했잖아요. 8점짜리가. 8점만 다시 봐요. 한 두세 문제로 쪼개가지고 다시 봅니다. 학교 그 수업 시간에. 시험 다 끝나고. 네. 근데 인더공고 같은 경우는 제 시험을 아예 안 보고 총점을 바꿔버렸어요. 어차피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여가지고 만점을 95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한 문제를 뺀 점수로. 네. 특이한 학교예요. 처음 봤어요. 만점을 바꾼 학교는. 아무튼 서술형 3번 말고 그럼 또 없니? 없어요? 그럼 지금 10, 13, 15 아니 근데 이거 14번을 했어요 그러면은? 맞았어요? 뭘로 갔어? (14번) 뭘로 갔어요 여러분? 맞은 사람? 식으로? 식으로 갔어? 14번은 한번 얘기만 좀 이따 합시다. 알겠죠? 정확하게 풀진 않아도 얘기 정도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10번) 12회차 네. A-1분의 B는 B-1분의 C는 C-1분의 A는 K 라 할 때 1부터 K 1004제곱까지 더하래요. 되게 의외성이 있는 문제인데 얘도. 네. 봅시다. 그냥 처음에 이걸 보면은 어떤 단어인지 감도 안 잡힐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어차피 봐봐. 얘를 만족하는 A, B, C를 하나만 찾으면 돼요. 네, A, B, C 요거를 만족시키는 A, B, C 하나만 찾아주면은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A- 지금 순환형이잖아. 그쵸? A-1분의 B, B-1분의 C, C-1분의 A가 같은데 K로 같으니까 아무튼 얘네들의 비율이 같은 A, B, C를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은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혹시 찾은 사람 있나요? 저는 못 찾았거든요. 네, 저는 못 찾아가지고 뭐 있으면 제일 좋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A, B, C가 0일 때 다 그럼 뭐분의 0, 뭐분의 0, 뭐분의 0에서 다 같은데 비율이 같은데 맞죠? 문제는 문제 조건에 뭐라고 써 있어요? A, B, C가 다 다르대요. 맞아요? 네, A, B, C가 다 다르대요. 또는 A, B, C가 전부 다 같아도 성립을 하죠? 맞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2야. 그럼 2분의 1, 1분의 2, 1분의 2, 1분의 2여서 지금 A랑 B랑 C랑 같을 때는 성립한다라는 게 보여요. 그게 거기에 000도 있는 거고. 근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 A, B, C가 다 다르대요. 그럼 그건 안 된다는 뜻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순서상이 안 보이기는 해요. 근데 만약 이걸 내가 직관적으로 봤는데 이걸 만족시킨 A, B, C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뭔가 한 순서상을 찾으면은 걔는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순서상 중에 하나를 찾아도.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외성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안 보이는 편인 거고 나중에 그런 거 있는 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면 문제가 좀 많이 쉬워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얘는 제가 지금부터 그럼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네 셋이 같아. 이렇게 두 개 비교하고 이렇게 두 개 비교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건 좀 말이 안 돼 보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랑 K랑 두 번째 K, 세 번째 K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 우리 이런 거 너네 해봤을 거야. 2의 X는 3의 Y는 5의 Z 이런 거 봤죠? 대수할 때 이거 우리 어떻게 해? 여기다 는 K 잡아놔가지고 요렇게씩 해석하잖아. 사실 2등식은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 많죠. 어차피 4개 중에 2개가 같다니까 4C 6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4개 중에 2개가 같은 걸로 내가 표현을 하면은 맞죠?
근데 그걸 다 쓰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일단은 뭔가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요렇게 한번 식을 좀 접근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와 네 번째 갖다 보면은 a-1분의 b가 k니까 b는 어떻게 돼? a-1 k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맞아? 양변에 a-1 곱하는 거니까. 그냥 두 번째 k 보면은 어떻게 돼? c는 b-1 k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a는 c-1k 이렇게 되겠네. 맞죠? 네. 여기서가 진짜 보기가 조금 어려운 편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식끼리 뺄 거예요. 식끼리 뺄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뺄게요. 순환형이어서. 이런 순환형을 만났을 때는 뺀다든지 아니면 더하는 거에 내가 좀 포커싱을 맞춰놔야 되거든. 뺀다든지 아니면 더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뺄 거예요. 왜 빼냐면은 이 마이너스 1이 좀 보기 싫잖아. 근데 빼면 이 마이너스 1이 사라져요. 그럼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빼볼게. 그럼 어떤 식 만들어져? 오씨. 아이고 진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빼면 어떤 식 만들어져 얘들아? b 마이너스 c는 a 마이너스 bk가 돼요. 여기까지 맞니? 이번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c 마이너스 a는 b 마이너스 ck가 돼요. 여기 뭔가 느낌은 다르지만 계속 나오는 게 나와요. b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 근데 얘는요? 그러면은 얘에서 이번에 아니죠. 얘에서 얘를 빼볼게요. 세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 어떤 식 만들어져?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되니? c 마이너스 a k가 돼요. 좌변에 전부 다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가 존재하고요. 우변에도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가 존재해요. 혹시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되니? 그럼 다 뭐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 세 개를 더해. 더하면 좀 아까운데. 맞아요. 곱해요. 네.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하겠습니다. 좌변은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고 우변도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곱하기 k세제곱이잖아. 맞네? 근데 봐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좌변에 얘 있고 우변에 얘 있으니까 다 날라가겠죠. 이 가로들이 세 개가. 거기 좌변 뭐만 남아? 1. 우변 뭐만 남아요? 맞아요. k세제곱은 1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일까요? 오메가 문제입니다. 네. 오메가 문제예요. 오케이? 그다음 K는 아무튼 요거는 K는 1 또는 아니면 우리 세제곱이 1이 되는 오메가 녀석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K가 1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A, B, C가 같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K는 1이 아니다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네한테 K제곱 K세제곱 마이너스가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은 0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돼? 그럼 앞에 있는 1부터 이제 K 천사까지 더한다라는 게 이해가 돼버리죠. 1 더하기 K 더하기 K제곱이 0이 될 거고 그 다음 K세제곱 더하기 K4제곱 더하기 K5제곱이 0이 돼버릴 거고 3개씩 다 0이 돼버리겠네. 맞아 안 맞아? 항이 총 몇 개 있으니까 얘들아 1005개가 있어버리니까 1005개는 정확하게 3개씩 묶음이 돼버리는 3의 배수니까 그래서 답이 뭐야? 0이에요. 확실히 의외성이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건져나갈 건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시험이라는 걸 보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건 뭐냐? 이런 아무튼 순환 형태가 나왔을 때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건 뭐다? 이런 순서상을 한번 찾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눈으로라도. 바로 보이면은 그냥 넣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맞죠? 근데 만약 그게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이런 순환 형식을 만들어주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아님 또는 나눗셈. 요 정도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계속 꼬리 물기식이 만들어지니까.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뺀 이유는 뭐야? 이 마이너스에 소거하려고 한 거예요. 마이너스 1들 각각. 넘어가도 될까? 알고 나면 참 쉬워 보이는데 그쵸? 처음에 딱 느끼기에는 사실 학생 입장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지죠. 많이 10번 같은 경우는. 좀 의외성이 있었고요. 다음 13번도 되게 특이했습니다. 얘 내실근 x1, x2, x3, x4가 지금 얘도 x2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x3 마이너스 x2 네, 얘를 만족시킬 때는 m을 찾으래요.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4차 방정식에 내실근이 있는데 내실근의 차가 어떻대? 동일하대요. 맞죠? 네. 이것도 되게 특이해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 되게 비슷한 관점인데 방금 문제랑 얘랑 같대. 그럼 이렇게 같다가 아니야. 이렇게 같다가 아니야. 사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요. 얘들아 요거 보면은 이거 무슨 뜻이야? 뭐라고요? 맞아요. 등차수열이에요. 내실근이 등차수열입니다. 맞죠? 항과 항사의 차가 일정해가지고. 맞죠? 네. 실제로 이번에 풀어보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 양명고 거 보고 다른 애들 그러니까 시험 안 끝낸 애들 시켜보니까 어떤 친구는 이거 등차수열로 받아들이고 4차 함수를 그렸어요. 이거 지금 보기차식이잖아. 아무튼 4차 보기차식의 근이라는 거는 이 4차 함수, 즉 우함수 우함수가 있었을 때 내실근이 존재하는데 이 간격이 어떻다라는 거야. 지금 같다라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푼 애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너무 간 것 같으니까 알겠죠? 너무 간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갈게요. 얘들아 아까 똑같은 느낌인데 얘랑 같다. 이것도 순환형 느낌이 나잖아. 어떻게 해줘야 돼? 얘는 안 써있지만 전 능K를 잡을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해야 되니? 얘들아 봐봐. 그러면 x1은 그냥 x1이야. 근데 x2는 x1 더하기 k죠. x3는 x2 더하기 k니까 x1 플러스 2k죠. 맞아요. 그 다음에 x건4는 x1 더하기 3k죠. 혹시 여기까지 해야 돼? 안 돼? 돼요? 여기까지는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근을 x1과 k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일단 근데 제가 보기차식에서 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뭐라 했죠? 보기차 방정식에서? 풀막. 맞아요. 풀막은이죠. 풀막은. 결론적으로 이 4개 중에 2개가 절대값 갖고 부호 다를 거고 2개가 절대값 갖고 부호 다를 거야. 근데 그거는 뭐가 돼 있어야 돼? 대소비교가 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사실 요거는 대소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확하게. 얘가 제일 큰지 얘가 제일 큰지는 몰라요. 왜?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결론적으로 근이 R, 배, 감, 델순이면은 얘가 얘랑 뿔마근이고 얘랑 뿔마근이잖아. 제일 큰 건 제일 작은 근. 두 번째, 세 번째 근이 뿔마근인 거죠. 그럼 누구랑 뿔마근인 거야? 얘랑 뿔마근. 얘랑 뿔마근이에요. 그럼 얘랑 어떻다라는 거야? 부호만 다르다라는 거죠. 얘랑 부호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져? 아, 누가 x1이 이제 얘 부호 바꿔야겠다. 마이너스 x1이 뭐랑 똑같다? x1 더하기 3k랑 똑같은 거예요.
맞죠? 즉 그럼 x1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k인가? 맞아요. 아마 얘랑 부호가 달라요 해도 똑같은 거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러면은 일단 x1 대신에 다시 바꿔버려. 그럼 뭘로 바꿔 얘는? 아씨 마이너스 2분의 3k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k 얘는 2분의 1k 얘는 2분의 3k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얘랑 부호만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자도 하나를 다 줄여버린 거죠. 이해돼? 얘들아 우리 원래 보기차식은 어떻게 풀죠? 뭘 이용해? x제곱을 t로 치환하잖아, 그치? 맞아? 얘들아 그럼 이제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얘는 식이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1t 플러스 m제곱 이라고 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여기서 두근 t가 뭐인 거야 얘들아? 얘를 제곱한 거 또는 얘를 제곱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여기 t의 근이 누구라고? 4분의 9k제곱 또는 4분의 1k제곱인 거지. 혹시 이해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을 하든 얘를 제곱한 게 하나의 근 얘를 제곱하든 얘를 제곱을 한 게 하나의 또 근인 거죠. 맞아 안 맞아? 맞니? 그럼 얘 두 근이 얘라는 거는 뭘 쓰자 이제부터는? 근계수를 갈겨버리면 되겠네요. 맞죠 여러분? 네. 그다음 근계수 써주면은 뭐 나오냐? 근계수 써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띠용 두근의 합 2분의 5k 제곱 그게 3m 더하기 1이 돼야 될 거고 그치? 두근의 곱은 16분의 9k 제곱이 돼야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두근의 합 2분의 5k 제곱이 3m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두근의 곱 16분의 9k 제곱이 뭐가 돼야 돼? m 제곱이 돼야 돼. 죄송요. 맞죠? 여기서 뭐 찾으라 했어? 너네한테 m 찾으라 했잖아. 맞죠 여러분? 그러면은 요 k 제곱 대신에 5분의 2 어쩌고저쩌고 넣어버릴게요. 알겠죠? 요 k 제곱 대신에 그럼 16분의 9 5분의 2니까 25분의 4 그 다음에 곱하기 3m 플러스 1의 제곱은 m제곱이다. 그럼 이거 이제 뭐만 하면 돼? 싸그리 예쁘게 정리만 해주면은 어차피 m의 뭘 찾으라 했어? m의 무엇을 찾으라 얘들아? 문제를 봐야 보이죠? 합을 찾으라 했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두근의 합 쓰시면 됩니다. 정리만 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근데 진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13번도. 네.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의외성이 있어요, 문제들이 전부 다. 아까 10번도 그렇고 13번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공통수학일 그러니까 오메가 문제라든지 보기차식 문제에서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타입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학생 입장에서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평소에 공부하던 문제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이해돼? 넘어가야 돼요? 지운다? 네. 다음 14번 목 아파. 이거는 푸셨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푸는지 좀 궁금해서 본 거고 그냥 짧게 설명만 할게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t고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3을 지나는, 그렇죠? 얘를 지나는 1차 함수가 0,3에서 0,3에 0부터 3 사이에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일단 식으로 가면 이거야. 얘 식 만들어요. 직선 만들 수 있죠. gx라고 할게요. 그럼 gx는 식이 어떻게 되니? 기울기가 뭐고? t고 얘니까 얘와 얘와 연립을 했었을 때 적어도 한 실근을 갖는다. 무슨 뜻이야 그러면은? 중근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죠. 어디서? 0과 3 사이에서. 그럼 뭘로 들어가? 근해 분리 문제로 들어가요. 한판축 문제로. 맞아 안 맞아? 맞죠 여러분? 근해 분리 문제로 들어간다고. 근데 저는 근해 분리 문제로 이걸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프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참수를 그려놓고 0부터 3 체크하고 얘는 어차피 마일 콤마 마이너스 4분의 13 찍어놓은 다음에 기울기 그냥 회전하는 직선이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한판축이고 나발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그러면 fx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일 거고요. 이 꼭지점이 몇 콤마야 얘들아? 1 콤마 마이너스 1이네요. 대입을 해보면은. 맞아. 그 다음 얘가 0부터 3까지라 했으니까 0. 0 콤마 뭐 나오죠? 0 콤마 0이고, 그쵸? 그 다음 3 콤마 하면 몇 나오죠? 뭐라고요? 3 콤마 3이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어차피 0부터 3까지만 보라 했으니까 얘만 남겨놓고 여기에 마일 콤마 마이너스 4분의 13 찍어버려요. 그럼 마일 콤마 마이너스 4분의 13은 대충 한 요 정도 있겠네요. 여기 정도? 마일 콤마 마이너스 4분의 13.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이 곡선이랑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여기서 회전시켜보면 되죠, 그냥. 평범하게. 맞아, 안 맞아? 그럼 언제야, 얘들아?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쵸, 기울기 양수일 때. 어차피 음수일 때는 안 만나겠죠? 무조건. 양수일 때만 만날 건데, 여기서 천천히 그럼 기울기 증가시켜봅시다. 그러니까 언제 최초로 만나요? 뭐 할 때? 맞아요. 접할 때. 처음으로 만나겠죠? 맞죠?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요? 여기 만날 때야, 여기 만날 때야? 0, 0이에요? 0, 0이에요? 사실 원래는 모릅니다. 맞아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달라져요. 네. 그러면은, 그럼 결론적으로 얘 때 기울기랑 얘 때 기울기 그냥 보시면 돼요. 0, 0을 지날 때 기울기가 1분의 4분의 13이죠. 맞죠? 1분의 4분의 13. 그러니까 대충 3. 얼마일 거고 얘를 지날 때는 맞죠? 기울기 4분의 13. 언제가 먼저냐는 절대 몰라요. 눈으로는. 네. 완벽하게 그리지 않는 이상. 이때는 그러면은 4분의 기울기로 그냥 구할 거야. 대입도 안 할 거예요. 한 4분의 몇 나오지? 4분의 17 나오나? 잠깐만요. 미쳤죠? 죄송합니다. 16분의 25죠, 여러분? 아무튼 1점 얼마에 제대로 그렸어요. 16분의 25. 그러니까 처음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증가하다가 16분의 25일 때도 있는 거고 더 돼가지고 언제까지 4분의 13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 세 기울기만 구하면 사실 끝나는 문제인 거야.
근데 이걸 굳이 막 어렵게 한판축으로 받아들이면은 문제가 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프를 찍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린 지금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두 개 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실제로 시험에서 만났을 때 아, 이런 문제는 내가 식이 편했지, 이런 문제는 그래프가 편했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거예요. 이거 어떤 강사도 야, 무조건 문제는 식으로 풀어, 무조건 문제는 그래프로 풀어, 절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어떤 모양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걸 그래프로 그리고 이런 게 다른데, 사실 그거는 제가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어차피 여러분한테 느껴지는 게 없어요. 이건 이러니까 그래프로 풀어야 돼, 이건 이러니까 식으로 풀어야 돼, 암만 얘기해도 어차피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여러분이 느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서 이걸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그냥 두 개 다 연습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 우린 중딩이니까요. 3학년이긴 하지만. 네. 그럼 이거 접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돼? 뭐 이때는 이제 판별식을 써야죠. 얘랑 판별식 써가지고 그때 t값 찾아야죠. 맞아요. 맞니 얘들아? 네. 그럼 아마 A, B가 나와가지고 뭐 이건 제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연산이어서 그냥 저는 이 그림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프로 풀려면은 아, 이런 식으로 해야겠구나, 이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돼요? 네. 지울라 하는데 지워도 돼요? 오케이. 다음 게 우성이어서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후. 지웁니다. (15번도) 좀 케이스가 많아서 힘들죠.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15번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쓰여냐면은 주머니에 A, B, C, D가 적힌 카드가 한 장,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표현할게. A, B, C, D인데 한 장, 한 장, 두 장, 세 장이니까 C, D, D, D 이렇게 총 들어있는 거야, 주머니 안에. 맞아요. 그래서 총 7장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4장을 꺼내서 7장 중에 4장만 꺼내가지고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맞아요 여러분?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같은 알파벳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뭐야? 일단 7장 중에 4장을 꺼낼 때 어떻게 꺼내냐에 따라서 나열 방법이 좀 달라지겠죠. 맞아요. 7장 중에 4장을 내가 꺼냈는데 그 4장이 어떤 알파벳이 나오냐에 따라서 나열하는 방법은 너무 달라지겠죠. 왜냐면 같은 알파벳끼리 지금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왜 달라지는 거야? CC가 나왔냐 DD가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야? 같은 알파벳이 몇 개가 들어있길래 나열 방법이 달라지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4장을 꺼냈어. 4장을 꺼냈는데 막말로 지금 D는 3장까지 있으니까 D가 같은 알파벳이 3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최대. 맞아요. 그럼 나머지 한 장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같은 알파벳이 2장, 2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CCDD 이런 거. 맞아요. CCDD 이런 것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도 돼요. CC만 같은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DD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CC 뭐 AD 이런 거, 또는 뭐 CC AB 이런 거.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또 뭐도 뭐 DD BC는 이런 것도
맞아? 케이스가 좀 많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극단적인 것부터 할게요. 같은 알파벳이 3개인 거. 나 3일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 같은 게 3개 나오는 거야. 그 다음 같은 게 3개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DDD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나왔다라고 쳐봅시다.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나왔어. 나왔으면 어떻게 해? 나열을 해야 되잖아. 근데 같은 알파벳끼리 어떻게 하면 안 된대?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럼 DDD 뭐를 나열을 했었을 때 같은 알파벳끼리 이웃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이웃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무조건 하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것부터 하는 거예요.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모순점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같은 알파벳이 두 개일 때. 두 개일 때. 알겠니? 두 개일 때. 그럼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 뽑아야 돼요. 맞죠? 뽑아야 돼요. 그럼 두 개가 나오려면은 이건 뭐밖에 안 돼? CCDD밖에 안 되는 거죠. 맞아요? CCDD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이 두 개 중에 두 개를 뽑고 뽑는 거를 주황색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DDD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CCDD를 일단 완성을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 CCDD를 지금 CCDD를 나열을 할 거야. 근데 같은 것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얘는 어떻게 나열해야 돼, 얘들아? 그냥 번갈아 가면서 나열이 돼야 돼요. CD, CD라든지 아니면 DC, DC라든지. 맞아요, 안 맞아요? 얘들아, 만약에 CD, CD면은 봐봐. CD, CD면은 일단 케이스가 CD, CD냐 아니면 DC, DC냐 해가지고 일단 몇 가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2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CD, CD냐 DC, DC냐. 맞아요. 근데 만약 같은 카드였으면 이거 2개로 이제 끝난 거야. CD, CD, DC, DC.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 모든 카드는 서로 다르대요. 그러니까 카드 모양이 다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카드 모양도 그냥 네모 동그라미 하트 모양의 카드가 있다라고 할게. 그럼 이 CD, CD여도 이 C에 어떤 C가, 그러니까 C1, C2가 들어가냐? 이렇게 해버리자. C1, C2가 들어가냐, C2, C1이 들어가냐 결정해줘야 되고, 여기서도 아무튼 3C에서 3개 중에 2개 뽑았으니까 D1, D2가 뽑혔다라고 치면 D1, D2가 들어가냐, D2, D1이 들어가냐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여기다가 C 나열, 그 다음에 D 나열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 이게 두 개 같은 알파벳이 두 개 나왔을 때 지금 경우의 수인 거지. 맞아. 얘들아, 그럼 이거 몇 개 나오니? 24개 나와요. 아직 한참 남았지? 맞죠? 네. 두 번째. 이번엔 뭐 할까? 2개, 1개, 1개 이런 느낌도 해볼까요? 오케이? 2개, 1개, 1개. 얘들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일단 2개가 어떤 문자가 나올지 내가 먼저 정해야겠죠. C가 2개일 수도 있고 D가 2개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뽑는 게 되게 복잡해져요, 이제는. C 2개가 나오냐, 일단 D 2개가 나오냐. 맞죠? 그럼 첫 번째, C가 2개야. 그럼 봐봐. C가 2개면은 일단은 이 2개 중에 2개를 뽑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 5개의 카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그 2개가 어때야 돼? 달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건 사실 뭐 세보면 A, B도 있고 A, D도 있고 B, D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따로 할 필요 없이 봐봐. 그냥 이 5개의 카드를 뽑는데 그 중에 2개는 다 달라야 돼. 그럼 뭘로 접근하면 되겠어? 6건으로 접근하면 돼요. 맞아, 안 맞아? 그럼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몇 개야? 5C니까 10개죠? 맞죠? 10개 중에서 뭐를 빼야 돼? 같은 문자가 나왔을 때 빼야 돼.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경우를 빼줘야 돼요. 3C1을 빼야 됩니다. 이게 뭐 CC 뭐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야 되니? 플러스 C가 이번엔 뭐가? D가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일단 D 두 개를 뽑아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이렇게 됐어. 그럼 이 나머지 네 개 중에 두 개가 필요한데 일단 4C를 해서 6가지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CC를 뽑는, 즉 2C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빼줘야 돼요.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CC 뭐뭐, 이게 DD 뭐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해되니? 그럼 얘를 뭐 한 거? 둘이 더한 게 지금 카드 뽑는 경우에서. 그러니까 얘는 고작 몇 가지밖에 안 돼. 3가지밖에 안 되는데 얘는 겁나 많은 거예요. 얘 몇 나오냐? 합치면은 얘는 7이고요. 얘는 몇 나오죠? 15? 15랑 그럼 7이니까 총 2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왔어요. 일단 뽑는 데만. 맞죠? 뽑는 데만. 그럼 곱하기. 이제 뭐 해야 돼? 뽑았으니까. 나열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뽑았으니까 나열해야죠. 그럼 뽑았으니까 나열하려면은 얘들아 봐봐. 그러면 그냥 이걸로 한번 생각할게요.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거야. A, B, C1, C2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나열할 거야. 근데 지금 C1과 C2가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럼 뭐 이거 이웃하지 않는 그 나열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상관없는 거 먼저 나열한 다음 끼워 넣기를 해도 되고요. 맞죠? 아니면은 6건을 써도 되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건 6건이 돼요. 왜? 두 개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3개 이상부터는 절대 6건을 쓰면 안 돼요. 더 복잡해져요. 6건을 쓰는 순간. 알겠죠? 여기선 생각을 해. 뭐 할까? 지현아, 너가 골라. 6건으로 할까? 아니면은 6건으로 해? 그럼 일단 나열해요. 몇 팩이야? 4팩이죠. 4팩에서 어떻게 해야 돼? 빼야겠죠. 뭐를? 얘네 둘이 이웃하는 거. 얘네 둘이 이웃하면 이렇게 묶어주고 3개니까 몇 팩? 3팩. 그 다음 곱하기 2 해줘야겠네. 맞아 안 맞아? 맞죠? 여기 곱하기 2는 왜 하는 거야? C1 시트 도는 거. 맞네. 몇 가지 나오죠 그러면은? 24에서 12 빼니까 10인가? 얘들아 우리 더블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이게 맞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할 거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A, B를 먼저 나열을 해요. 몇 팩? 2팩. 그 다음에 자리가 지금 몇 개 있어 그러면은? 사이사이? 3개가 있죠. 그럼 이 3개 어디든 C1, C2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원래는 3P라고 하는데 전 3P를 안 쓰고요. 저는 일단 그럼 여기서 C가 들어갈 자리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저는 3C1을 써요. 제가 P 혐오증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조합을 좋아합니다. 조합이랑 팩만 써요. 그래서 3C2 뽑았어요. 그럼 그 뽑은 자리에 이제 C1, C2 나열해주면 되니까 여기 곱하기 2팩 가시면 돼요. 맞죠? 그럼 뭐 나와? 얘도 똑같이 12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뭘 하든 12는 나오네. 이해돼? 얘들아 그럼 22 곱하기 12 뭐 나오냐? 믿어도 돼요? 믿지 마. 맞는 것 같은데 264 맞죠? 네 맞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여기 아까 24 여기 264 또 케이스 있어 없어? 서연아? 뭐? 11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귀가 안 좋아서. 그쵸 1111이 있죠. 꼭 같은 게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해도 돼?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맞아. 그럼 다 다르면 결론적으로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 필요한 거네. 그럼 A 하나, A 하나 중에 하나니까 의미 없고요. 그 다음 B 하나, 의미 없고요.
C1, C2 중에 하나 필요하죠. BC1. 맞지? 그 다음 또 뭐 필요해요? D1, D2, D3 몇 개? 3개 중에 하나 필요하고요. 맞죠? 네.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럼 이제 그냥 4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4개 뭐만 하면 되겠어? 그냥 나열하면 되죠. 그럼 뭐야? 4팩. 제가 지금 색깔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두는 전부 다 이 문제 포인트는 A, B, C, C, D, D, D에서 어떻게 4개를 뽑을 거고 어떻게 나열을 할 건가 다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주황색이 뽑은 거, 그 다음에 분홍색이 나열한 거 요거니까. 맞아 안 맞아? 맞죠? 네. 이건 뭐 나오냐 얘들아? 6 곱하기 24니까 144인가요? 그럼 전부 다 뭐 하면 돼 얘들아? 더해버리면은 정답 나오겠네요. 나오니? 정답 그러면은? 네. 몇 개야 총? 432. 그러네. 1의 자리 어차피 2니까. 맞죠? 네.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보다 경우의 수를 많이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이번 경우의 수 문제는 좀 깊게 했습니다. 천천히. 알겠죠? 사실 경우의 수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면 아무튼 여러분 세대는 문이과가 없고 수능을 확통으로 무조건 강제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과목이 될 겁니다. 알겠죠?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그 과목. 다음은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서 4는 할만했나 봐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저런 거 나왔을 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게 뭐야? 교방 플러스 직선이에요. 모양 자체가 얘와 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은 교방, 즉 ax-2에 x-6을 써주고 플러스 직선 2x-5만 해준 다음에 시킨 대로만 하면 다 날라가 버리죠. 그쵸? 예쁘게. 네, 다 날라가요. 저 옆에 있는 2x-3이든지 마이너스 2x-1이 다 날라가 버립니다. 0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빠르게 나와요. 알겠죠, 여러분?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12회차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13회차도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우성고 거. 잠시만요. 13회차가 몇 번이라고요? 이거 12 그때 했는데 12를 하진 않았는데 비슷한 걸 했죠. 제가 xn제곱 마이너스를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잠깐만. 13, 14 네, 12, 13, 14 그리고 또 뭐라고? 20번 또 20일, 서일 이렇게요. 볼까요? 빠르게 봅시다.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다 못하겠네. 그래도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xn제곱 마이너스 얘 인수분해 알아야 된다 했죠? 얘 뭐야? x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은 뭐예요? 차수 하나 낮춰서 xn 마이너스 1 계속 낮춰. 뭐까지? 얘까지. 맞아 안 맞아? 야 그러면은 저거 이제 문제 보면은 지금 x 뭐라고 써있어? 24제곱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눈대? x 마이너스 1 제곱으로 나눈대요. 야 그럼 이 rx는 몇 차식이어야 돼? 1차식이죠. 2차로 나눴으니까. 근데 무조건 뭐 어떤 인수를 가져야 돼요? x 마이너스 1 인수를 가져야 돼요. 왜냐면은 1 넣으면 0 나오잖아. 그러니까 r1도 0이잖아요. 그럼 1 넣었을 때 0이 되는 1차식은 ax 마이너스 1이죠. 맞죠? 그리고 얘도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건 난 알고 있는데 얘가 x-1 인수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x-1 인수를 가져야 묶어서 x-1 인수를 갖는다 이 생각이 다 되는 거죠. x-1 하나씩 날려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x
23제곱 x 22제곱 x 더하기 1은 x 마이너스 1 qx 더하기 a네. 1 대입하면은 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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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니까 1 몇 개 있니? 24개 있네요. a 몇이야? 24야. 자나 혹시 이해되니? 넘어갈게. 네. 다음 뭐 얘도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문제 봅시다. 얘들아 지금 보면은 gx가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fx, 2x 곱하기 fx니까 밑에 있는 gx 대신에 저 gx 넣어버릴게요. 알겠죠? 그럼 둘 다 fx를 갖고 있으니까 fx를 묶을 수 있죠. 나식이 어떻게 바뀌어 그러면은? 2x제곱 더하기 2x fx는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b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맞아 안 맞아? 맞니? 그럼 사실 끝난 거 아닌가? 그럼 이 fx가 뭐란 뜻이야? 추론이 되지 않아요? 맞죠? 얘가 x 플러스 뭔데 사실 뭐 대입을 이용을 해도 되지만 대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수자 맞추기를 합시다. 1차항 마이너스 1 돼야 되잖아. 그치? 그냥 K라고 일단 해. 그럼 1차항 마이너스 1 되려면은 누구랑 누구의 곱밖에 없어? 얘랑 얘밖에 없나요? 그럼 K가 몇이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2분의 1? 아 여기까지 했었어? 근데 정답이 안 나와요? 저는 5인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답이 12가 나오는데 G2가? 아 G2를 찾는 거잖아요. 그쵸? 저 12가 나오는데 그래요? 어? 어떻게 나왔는데? fx 요거 나왔어. x 빼기 2분의 1? 그럼 너가 이상한 거고 치과 가세요. 하하하하하. 얘들아 또 풀었는데 답이 나온 사람 나왔어 지인아? 이게 10분 다음 5번 선지가 2라고 있는데 1 빠진 것 같아요. 112. 그러네 5번에 선지 12네. 에이 요 정도 센스껏 보셨어야죠. 너는 근데 어떻게 맞아? 5번이지? 지금 1번 같은 소리 하고 있지. 내기? 너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맛있는 거 사세요. 13번이요. 아, 13은 쌤한테 지금 해가지고. 네, 넘어갈게요. 아, 저희 타이핑 오류네요. 12, 10인 다 나왔어? 아, 이게 질문 나서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 사실 너무 쉽잖아요, 그쵸? 네. 오케이. 지송. 14번. 얘는 좀 재밌어요. X제곱. 얘는 사실 모의고사 문제인데, 모의고사에서 본 적 없나? 분명 보셨을 텐데. 여러분, 다 프라임 떼고 왔죠, 그쵸? 프라임 떼고 왔잖아요, 그쵸? 프라임 2에 있어요. 네, 여기서, 하나, 관계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조금 소름 돋는 사실. 네. 얘들아, 이거, 사실 정석으로 한번 풀게요. 알겠죠? 완전 정석은 뭐냐면은, 얘가 한 혹은 알파를 갖잖아, 지금. 알파를 일단 a 플러스 bi로 둬요. 알겠죠? a 플러스 bi를 세제곱했더니 실수가 됐대. 실제로 세제곱해서 실수 되려면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게 정석인데요. 일단은 정석을 쓰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알파 세제곱이 실수다. 무슨 뜻일까요? 다 여기 봐주세요. 네, 알파 세제곱이 실수면 순허수는 아니에요. 뭐라고? 오메가, 그게 사실 맨 마지막에 할 얘기고요.
얘가 실수라는 거는 얘들아 봐봐. 우리 이거 복소수가 어떤 복소수가 실수래. 그러면 우리가 좀 반드시 생각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켤레를 쳐도 같아야 돼요. 혹시 뭔 말인지 이해돼요? 실수라는 복소수는 켤레를 치면 어떻게 돼? 발을 씌우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알파 세제곱이 실수라는 거는 알파 바의 세제곱이랑 같다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니?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넘어가서 인수분해 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알파 바. 플러스 뭐냐? 알파 바 제곱.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얘들아 근데 알파 빼기 알파 바는 얘가 0이 되려면은 어때야 돼? 알파랑 알파 바랑 같아야 되지. 즉 알파가 허수가 아니라 실수여야 돼요. 그럼 또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0이. 그럼 얘가 0이라는 소리지.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알파 세제곱이 실수라는 거는 얘가 0이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돼 안 돼? 그럼 이제 뭐 어차피 알파랑 알파 바는 여기에 근이잖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씨. 맞죠? 일단 알파랑 알파 바는 여기에 근이잖아. 뭘 쓰면 돼? 근계수를 쓰시면 돼요. 얘는 뭐야 식이? 알파 더하기 알파 바의 제곱에서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알파 알파 바 하면 되죠. 맞아요. 이게 0이라는 뜻이잖아. 끝났네? 끝났죠? 그럼 뭐야? p 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는 0을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끝. p는 몇? 어차피 합을 찾으라 했죠. 2. 끝. 왜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이거를 a 플러스 bi를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정석은 그걸 수도 있어요. a 플러스 bi를 가서 a, b의 관계식을 찾고 그러면 그 a, b의 관계식 가지고 이 p라는 녀석이랑 어떻게 해서 관계식을 찾아가지고 해결해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얘입니다. 얘들아 봐봐. 복소수 문제에서 실수의 특성이 뭐라고? 뭘 해도 같다? 켤레해도 같다요.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아는 풀일 수도 있는데 가끔씩 되게 기본이야. 되게 기본인데 이런 문제 있잖아. 다음 중 실수인 것은 이런 문제 있잖아. 그쵸? 복소수 Z에 대해서 다음 중 뭐 실수인 것은 뭐 기억 Z 더하기 Z바 니은 ZZ바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요? 막 디귿 Z-Z바 그 다음 뭐 리을 Z분의 1 더하기 Z바분의 1 일단 문제 해봤던 거 기억나죠? 완전 복수수 처음 할 때 그쵸? 기본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대부분 어떻게 해? Z 대신 A 더하기 BI 넣어가지고 I 부분 남아있는지 없는지 보잖아요. 연산해서. 근데 방금 제가 말한 논리를 생각을 하면은 실수의 특성은 뭐라고 얘들아? 켤레를 해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요. 그럼 옆에다가 켤레한 걸 쓸 거예요. 이게 켤레하면 뭐가 돼? Z바 더하기 Z죠. 둘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얘는 실수야. 얘 켤레하면 뭐 돼요? Z바 Z죠. 둘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얘도 실수야. 켤레하세요. 어떻게 돼요? Z바 마이너스 Z죠. 둘이 똑같아요? 다르죠. 근데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달라 정확히? 마이너스 배 됐죠. 그럼 뭐예요? 켤레를 했는데 마이너스다. Z바가 마이너스 Z다. 이거 무슨 뜻일까? 잠깐만. 요거는 뭐라고 얘들아? 실수. 발을 해도 똑같다는 건 실수. 발을 했는데 부호가 달라진다. 무슨 뜻이야? 순허수. 근데 여기서 낚이면 안 되고 순허수 또는 0이에요. 순허수 또는 0이야 얘는. 이 식이 나오면 얘는 순허수 또는 0이야. 0도 얘를 만족하잖아요. 0에 봐. 0. 마이너스 0, 0. 성립은 해요. 그러니까 봐봐. 실수이면 Z바는 Z다. 이건 당연히 성립해요. 당연히 반대도 성립한다. 역도 성립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허수이면 아니지. 순허수이면은 Z바는 마이너스 Z다. 이거는 성립을 하는데 반대인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0 때문에. 이건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실수의 특성 중에서 켤레를 발을 씌워도 똑같다는 사용을 하면 편해지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얘 봐봐. 나 지금 A 더하기 BI 하나도 안 하잖아. 당연히 너무 간단하니까 이거 그냥 A 더하기 BI 해도 되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너네 가끔씩 문제 보다가 막 엄청 이상하게 생긴 게 실수래.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 뭐 이런 거 있었어. 야, 뭐 Z분의 뭐 Z바 마이너스 4가 실수래. 막 이딴 문제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막 A 더하기 BI 넣어가지고 막 실수할 필요 없이 그럼 이게 실수라고? 그럼 얘 켤레인 Z바분의 Z 마이너스 4가 둘이 같아. 양변 이거 해가지고 관계식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훨씬 쉬워져요. 무슨 말인지 해야 되지? 알겠니? 그러면 아무튼 얘는 순허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맨 마지막 이딴 거에서 좋잖아. 왜? 이런 거는 원래 내가 A 더하기 BI 집어넣게 되면 실수를 해야 되니까 되게 귀찮아지잖아요. 맞죠? 근데 봐봐. 켤레하면 어떻게 돼? 뭐분의? Z바분의 1 더하기 Z분의 1. 둘이 어때? 같죠? 얘 뭐야? 실수야. 이런 문제에서 좀 유용하겠어요. 빨리 푸는데. 알겠죠? 얘들아, 그래서 실수의 특성 뭐 있다고? 발을 씌워도 같다. 등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파 세제곱이 실수를 했으니까 알파 세제곱이랑 얘를 발 씌운 알파 바의 세제곱이 같다. 이걸 가지고 문제가 그냥 해결이 돼버리죠. 이해돼? 안 돼? 네. 이게 일단은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아까 승화 얘기한 건데 세제곱을 해서 실수가 된다. 맞죠? 세제곱을 해서 실수. 일단 우리 생각을 해보자. 복소평면 기억나죠? 세제곱을 한다면 각을 3번 한다라는 거잖아. 그 다음 어디 있어야 돼? 실수축에 있어야 돼. 그럼 몇 도짜리야? 30도 관련된 녀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메가라는 녀석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얘들아, 오메가식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무조건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려면은 얘는 어떤 식이 되냐면은 x제곱 뿔마 ax 플러스 a제곱 꼴이에요. 111 당연히 되고요. 124, 139, 1416 다 돼요. a 여기 뿔마 플러스 a든 마이너스 a든 상관없고 여기 a제곱 있는 꼴. 즉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무슨 관계인 거? 제곱 관계일 때 무조건 세제곱은 실수가 돼요. 근의 세제곱은.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럼 얘가 지금 이 꼴이라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를 제곱을 하면 얘라는 거죠. 마이너스 p를 제곱하면은 상수항이 된다라는 거죠. 네, 끝났습니다. 까릿까릿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근데 뭐 방금 제가 얘기한 이 꼴은 이건 너무 시험을 위한 풀인 거고, 네, 사실 뭐 두 번째도 시험을 위한 풀이지만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거야. 세제곱이 실수다는 당연히 이 꼴일 때만 생각하는 거. 만약에 이 문제가 변형이 돼서 문제가 알파 4제곱이 실수래. 얘 허근을 갔는데 4제곱하면 실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파 4제곱이랑 알파 바의 4제곱이 같구나. 맞죠?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알파 바의 제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바의 제곱이니까 그냥 이 뜻밖에 안 돼요. 알파 4제곱이 실수다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 여기서 뭐 허근이라는 조건이 주면은 당연히 누가 날라가 버려? 얘가 날라가 버리고. 맞죠? 순호수가 아니다라는 조건까지 줘버리면은 얘가 날라가 버리고. 맨 마지막 남는 게 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해야 돼? 안 돼? 되니? 뭐 이런 식으로도 해결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는 하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떤 복수수가 실수래?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 하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 얘들아? 켤레를 씌워보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등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해돼? 네.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가고, 금요일 날까지는 한 회차만 풀어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는 세 회차를 해서 하루에 따라잡겠다라는 목표를 가졌는데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한 회차만 풀어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몇 회차까지가 원래 오늘 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신성고까지였죠. 하필 14회차. 근데 15회차까지만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안녕. 안녕이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 몇 번까지? 50분이요. 오늘 시험 봐요? 네. 오늘 수요일이 아니야? 그 월요일 거는 내가 준호쌤 드렸어, 시험지. 목이 너무 아프네.